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요, 스타 PD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퀴즈 아카데미, 또 일요일 밤에 우정의 무대, 이런 유명 프로그램들을 연출했던 주철한 전 PD, 예능 PD, 또 대학 교수, 방송국 사장, 이렇게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더니 이번에는 서울문화재단의 대표로 지난 가을 취임을 했습니다.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오늘 직접 초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하나도 안 변하세요, 어떻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염색도 하시나요? 남자에게도 뭔가 이게 비밀 있죠? 네. 아니, 서울문화재단? 네. 뭐 하는 곳이죠? 글자 그대로 서울 시민의 그런 문화 향유권, 그러니까 또 젊은 예술가, 또 뭐 기성 예술가 중에도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예. 지원을 해드리고, 또 서울 시민들이 이제 축제 그런 걸 열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주도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매년 기관입니다. 가을에 10월인가? 네네. 한때 하이서울 페스티벌.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주관을 서울시에서 직접 할 때도 있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도 있었는데, 작년 가을,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제 취임해서부터는 문화재단이 다시 그걸 위탁받아서 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에 도움 주는 이런저런 기획하고 도와주는, 또 직접 행사도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곳. 네. 몇 년 됐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2004년에 처음 이제 창립이 됐고요. 벌써 오래됐군요. 네. 그러니까 17년이니까 이제 거의 14년째. 네. 이게 지금 몇 번째 직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처음 직장을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네네, 국어 중학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PD가 첫 직장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모교에 가서 중학교 1년, 또 고등학교 1년 반, 2년 반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국어 선생님? 네네. 늦지막하게 26살에, 지금은 뭐 26살에 군대 가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좀 드물었죠.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좀 바뀌어서요. 방송사에 어떻게 우연히 시험을 보게 돼서. PD가 원래 꿈은 아니셨어요, 그럼? 전혀 아닙니다. 네네. PD라는 건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PD를 꿈꾸는 아주 대학생은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기자를 꿈꾸는 사람은 많았지만 많았죠. PD는 조금 없었습니다. PD는 뭔가, 이거는 뭔가 기자도 아닌 것이, 작가도 아닌 것이, 연예인도 아닌 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PD가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잘 모르던 시절이죠. 그랬어요. 아예 뭐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PD를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제대하던 해가 1982년도인데 그해 가을쯤에 제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이렇게 거리를 쭉 걸어서 이렇게 뭐 명상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걷다 보니까 방송사 앞까지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왜 줄 섰을까? 궁금하죠. 호기심.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줄을 섰습니다. 그냥 무조건 군복을 입고 뭘 주더라고요, 거기서 앞에서. 보니까
신입사원 지원 서류. 그걸 이제 받으려고 이제 줄 서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죠.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이제 군대는 원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제 귀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차분히 그걸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 PD, 아나운서, 기술직, 뭐 또 경영직 이렇게 다 뽑는데 한꺼번에 뽑죠. 한꺼번에 뽑죠. 근데 우선 전 시험 과목이 상당히 제가 좀 뭔가 끌리더라고요. 왜요? 국어, 영어. 국어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사실은 뭐 카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뭐 부대 내에서 영어를 쓰고. 예. 그리고 상식은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문 읽기도 좀 좋아했던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문인데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일기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럼 이 시험 보면 내가 붙겠구나. 예. 그래서 왠지 재밌을 것 같고 방송국 PD는 뭐 하는 근데 직종일까? 그때 PD도 뽑고 기자도 뽑고 여럿을 뽑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자를 안 하고 왜 PD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기자는 조금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신속한 경쟁을 해야 되고 특종해야 되고 그런 거는 기자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아나운서가 사실 좀 끌렸어요? 약간 끌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제 외모와 제 목소리가 아나운서감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그때 거울을 아주 잘 보셨네. 정 선생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그리고 뭐 엔지니어나 뭐 경영직은 또 저하고 안 맞는 거. PD라는 직종은 왠지 뭔가 프로그램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일 것 같은데 좀 저는 그래서 그때 PD가 글을 좀 쓰는 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끌렸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그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또 뭐 하여간에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취직 안 되는 젊은이들이 좀 마음 상해할지 그 다음에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한번 장난삼아 해보자.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의 운명을 덜컥 붙었어요. 바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생활 2년 반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운명이라는 건데요. 얘기가 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계 진학을 했는데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꼭 그분 성함을 얘기하는데 신자, 철자, 숫자 선생님인데요. 신철 선생님께서 저한테 교사보다는 교수를 하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대학으로 가서. 네네, 대학으로 가는 게 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선생님께서 좀 원치 않으셨고요. 저는 또 교수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뭐 끌리진 않았어요. 근데 교수를 하려면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정말 많이 이제 이뻐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교사하면서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이미 석사는 갖고 제가 군대를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면서 제가 박사 과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리고 MBC. 그러니까 이거 그때는 뭐 진짜 막 놀부가 떡을 이 소리도 들고 저 소리도 들고 막 이런 시절이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사실은 방송사 PD로 들어가서 지금은 참 있기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은 대학 강사를 병행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질문하시면 아주 어려운데 그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입니다. PD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박사과정도 다니고 대학 강사도 하고. 야, 그러면 이제 참 욕심 많으시네. 이거 사실 나중에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방송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근데 제대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스타 PD의 원조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운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좀 그런 일이 좀 가능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D 생활이 총 몇 년이죠? PD는 17년 했습니다. 17년. 네. 근데 만드는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 PD의 원조라고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뭐 그건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면 자화자찬하는 건 좀 꼴불견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PD라다 보니까 PD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PD 선배들 보니까 그냥 일에 완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정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의미 부여가 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 그 PD들하고 뭐 조금 뭐 질문하고 이럴 때 보통 PD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 작가한테 물어보세요. 뭐 연기자하고 직접 얘기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제가 직접. 제가 원래 글쓰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저는 항상 원고 청탁을 거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기 존재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하지만 이왕 잔치를 잘 꾸미고 소문도 잘 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PD라는 그 일 자체를 기본적으로 즐긴 것도 있지만 이걸 알려야겠다. 좋아요. 그거에 제가 좀 착안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주철환 있기 이전과 이후가 PD의 역사에서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다.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저부터 PD 시대가 시작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저로 인해서 PD라는 그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거죠. PD 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1호 PD. 그거 인정합니다. 그 정도까지. 네네. 인정합니다. PD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PD는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깨달음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모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팀을 꾸려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분도 필요할 테고 출연자도 또 모셔와야 될 테고 또 우리 이렇게 같이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 계시잖아요. 그죠? 카메라 분들, 조명, 음향, 뭐 편집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고 다 팀을 짜서 그거를 주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PD는 뭐 하는 사람? PD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팀을 짜서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팀을 짜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뭘 바라는지 이걸 조금 미리 캐치하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관성화된 타성화된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는 그 즐거움이 기쁨과 감동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선배들한테 제가 이미 배운 건데 PD는 반발짝 앞서서 왜냐하면 한 발짝도 너무 멀어요, 사실은. 그럼 어려워지죠. 반발짝 그렇죠. 한 30cm 정도의 보폭을 조금 앞서서 지금 시대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양분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조금 미리 캐치를 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보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전부터 1973년 2월 18일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있어 왔는데 대학생들을 데려다 퀴즈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퀴즈 아카데미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냐고요. 저는 고등학생 장학 퀴즈, 제가 장학 퀴즈 조연출, 연출 포함해서 3년 반을 했어요. 하면서 느낀 것은 장학 퀴즈를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고등학생들의 그런 그 열정과 경쟁 구도를 보면서 옛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장학 퀴즈를 대학생판으로 하면 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장학 퀴즈 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그 퀴즈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만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한번 그분들을 좀 출연자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퀴즈 아카데미 출연자 여러분들 올해 10월 달에 한번 모여서 큰 잔치 한번 열어봐요.
그러니까 장학 퀴즈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학생들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남들은 못 하는데 본인이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지금 좀 좋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생각을 해도 그걸 추진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PD에게 필요한 세 가지 힘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지만 치읓 그 닷소리로 시작하는 창의력, 추진력, 친화력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발상. 그건 해도 추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힘들어. 해도 안 돼. 부장님이 하지 말래. 시청률 안 나올 것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저는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걸 추진을 한 거죠. 추진하고 설득도 하고 뭐 애교도 좀 부리고 친화력으로. 그렇죠. 그 친화라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도전의 그 PD가 예를 들면 뭐 유재석 씨나 박명수 씨나 정준하 씨나 뭐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친하게 지내지만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그렇죠. 또 네티즌들, 시청자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 친화력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어렵겠죠. 그렇게 17년 동안 PD 생활을 하시다가 네. 그 사이에 박사과정하고 네. 논문도 쓰시고 아니죠. 논문은 박사 과정은 제가 이제 입학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86년 2월에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논문을 쓴다는 거는 제 역량에도 미달되고와 또 여건도 안 되고 우선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는 목표 지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 논문 써서 뭐 할 건데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96년도에 박사 논문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참 제가 운이 좋은데 제가 다녔던 그 박사과정 그 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저한테만 온 건 아니겠죠. 아마 박사과정 그 소위 말해 해지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다시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을 통과한다면 논문을 쓸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논문을 썼고. 써갖고 제가 2002년도에 논문을 딱 썼죠. 그럼 박사 학위 없는 상태로 교수로 가신 거네. 자, 그 너무나 즐겁고 의미 있게 일했던 PD 직장을 버리고. 버리지 않았죠. 가슴에 품고. 어쨌든 직장은 이제 바꾼 거잖아요. 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요. 지금 우리 정광훈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 너무 즐겁거든요. 그게 저의 인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마당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의 즐거움이 뭐 없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함으로써 제가 또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좋은 추억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뭐 제가 마당을 옮긴다고 해서 그 모든 즐거움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있었던 첫 번째 직장 17년 동안 있었지만 계속 PD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 국장 이렇게 되면 내 프로그램 못 만든다. 못 만들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어찌 말하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돈 너무 많이 쓴다. 너 시청률 좀 신경 좀 써. 너 지금 이렇게 방송위원회 자꾸 심의위원회 불려갈래? 이런 얘기를 관리직이 싫었군요. 싫었다기보다 안 맞아요. 싫다고 말하면 그런 거 하시는 분에게 실례죠. 근데 저한테 조금 안 맞았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 제가 이제 옮긴 요즘 아주 화제의 대학교에서 저에게 이제 제안을 좀 약간 아주 따뜻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안 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때 이제 그 학교 측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그때가 이제 외주 프로덕션이 활성화되던 시기예요. 당신이 대학 교수로 와도 학생들과 함께 프로덕션을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야, 이거는 뭐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했죠. 프로덕션까지 만들어서? 프로덕션을 뭐 아주 딱 네이밍을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교수를 하면서 스타 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EBS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방송 진행도 하셨어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존재감이 없는데 라디오 일단 그 당시에 주철환이 만나는 세상 그런 프로 했었고요. 텔레비전도 했었어요. 생방송 시선이라고.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에게 과분한 기회죠. 그러니까 방송국 PD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사실 못하죠. 못하는데 못하죠. 교수 신분이 되니까 방송 진행도 하고 기회가 많아졌어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게 하셨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 가서도 좀 외연을 이렇게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반을 했죠. 원래 꿈과 끼가 많으신 분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 끼는 있지만 그 끼를 펼치려면 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로 이렇게 볼 때는 좀 부드러워 보이고 뭔가 조금 유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불타는 뭐가 있죠. 깡이 있습니다. 꿈, 끼, 네. 깡. 네. 제가 사실은 그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의 조합을 처음으로 이렇게 딱 제시한 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국어 교사 출신이니까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공하는 연예인들에게는 6가지가 있더라고요. 꿈, 꼴, 꾀, 끼, 깡, 끈. 그거 6개예요. 그러니까 꿈, 당연히 꿈이 있어야 되고 꼴, 외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꾀가 있어야 되죠. 꾀라는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그죠? 지혜와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끼와 깡인데 끼라는 거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목숨 걸고 덤벼드는 것은 사실 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안 하는 게 또 깡이거든요. 그래서 끼와 깡이 있어야 성공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꿈, 꼴, 꾀, 끼, 깡이 있어도 끈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 끌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준다라는 표현은 제가 좀 동의 안 하고요. 끈을 연결을 해야죠. 네트워킹을. 네트워크. 네. 그래서 구슬이 서마를 가지고 있어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안 되죠. 네, 그래서는 끈이 필요하다. 네트워킹.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끈 중에 제일 나쁜 끈이 뭔지 아세요? 낙하산 끈이죠. 낙하산 끈은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낙하산 줄은 포승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낙하산 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믿지 마라. 예. 그래서 제가 끈에 대해서 바로 누가 끌어준다 그러니까 딱 부정하시는 부정합니다. 게 맞습니다. 네. 끌어준다는 표현은 안 좋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네. 네트워크로, 다양한 인맥으로, 그렇죠. 친화력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갈 길이 바빠요. 왜냐? 그래요?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던 교수 생활, 네. 그것도 즐겁게 재밌게 하셨을 텐데, 네. 그걸 또 접고 방송국 사장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에 자꾸 버리고 접고 그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버리지 않았고 가슴에 품었고요. 네. 접지 않고 오히려 늘렸어요. 연장,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도 어쨌든. 적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교수 생활 7년 반을 했을 때 어떤 또 새로운 방송사에서 당신이 와서 대표로 한번 이걸 경영해봐라. 제가 초대 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혹을 제가 또 뿌리칠 수는 없더라고요. 네. 왜? 네. 한번 가서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그냥 잡았는데 사실은 좀 그 당시에 저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경영이라고 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니까요. 네. 경영이라는 건요, 제가 생각하니까요, 제가 지금 재단 대표 아닙니까? 재단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곳이죠. 네.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벌 자신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 어려운 시절 초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이 지금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직도 그 회사가. 어렵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지금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JT에서는 경영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아니죠. 본부장을 제가 콘텐츠 제작 네, 책임져라 이거니까. 네, 네. 제가 네. 처음 간 게 이제 정말 제작 총괄 이런 이제 타이틀로 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본부장을 이제 편성본부장, 제작본부장, 콘텐츠 본부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PD라고 이제 또 그런 좋은 호칭을 주셔서 또 이제 처음 만드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셔서. 네, 맞습니다. 기획, 소위 말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사업 계획서를 같이 쓴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손석희 현 사장. 네네네. 손석희 사장. 보도 담당 사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사장이 여러 알겠습니다, 분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하고는 어떻게 그러니까 처남이죠. 제가 이제 매형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네.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습니다. 그런데 손석희 씨는 저희 방송사의 1년 후배입니다. 후배죠. 입사 후배. 근데 이제 직종은 물론 PD와 아나운서긴 하지만 PD와 아나운서는 같이 많이 네, 일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특별히 좀 그분이 확실히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저에게 이렇게 맺게 해주셨고, 소개해줬고. 마침 그 여인이 저희 아내가 된 그분은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같은 과가 아니에요. 물론. 그 대학이 큰데 뭐 다른 과 여학생 뭐 다만 저는 그 여학생을 알고는 있었죠. 멀리서 봤죠. 만나기 전에. 아름다운 여성. 그러니까 소개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모르고. 그 여인은 저를 아주 도외시하죠. 근데 이제 저는 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기품이 있다. 그러니까 워낙 어려서부터 눈독 들이던 여인을 소개받은 거네요. 네, 눈독 들인다는 표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흠모하던.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 왜냐하면 아내도 이 프로를 볼 거예요. 그죠? 자, 뭐 그 두 분의 가족사를 지금 여기서 더 풀 건 없고. 시청자는 아마 흥미로워할 겁니다. 워낙 그분이 지금 앵커가 네. 아주 지금 굉장히 화제 인물이기 때문에. 뭐 지금뿐입니까? 벌써 네, 오래전부터 그렇죠. 네. 우리 뭐 저널리즘 언론계의 네, 어떤 네. 대표적인 분인데 네, 내 인생 최고의 캐스팅은 뉴스룸 손석희 앵커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PD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PD 역할이 캐스팅 아닙니까? 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대학에 가셨어요. 네. 그건 또 제자들이 그리워서. 누군가 저에게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당신이 거기에 참 적격자다. 그래서 경험을 거기에서 이렇게 전수를 하면 참 보람을 느끼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빠져나오면 더 자유롭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요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제안을 받고 또 이제 글로 간 거죠. 가서 또 몇 년 계시다가 2년 반 있었죠. 자, 이제 종착점에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저 양반은 직장을 몇 번 옮긴 거야?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다 남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렇게 이런저런 걸 거쳐서 지난 가을에 서울문화재단 대표. 네. 이거는 공모 자리인데 네. 공모에 응하신 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에 이제 지원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는 63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조금 젊게도 느껴지지만 40대처럼 보이죠. 그거는 이제 욕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 군데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를 있었고요. 방송사 PD 요 경험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돈 잘 쓰는 역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이 필요로 한데 그 돈이 거의 스며들지 않는 곳에 제가 그 내부자들 영화 보면서 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이 편은 나는 기부자들로 만들고 싶다. 기부자들? 네, 기부자들. 좀 뭔가 재능을 기부하고 재산을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얄팍한 그 어떤 재능과 또 제가 문화재단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또 수소문 해보니까 거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의 시민이 거의 1,00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 곳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실 거야 아마.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뭐 하는 데입니까?부터 그렇죠.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홍보에 좀 경험자 아닙니까? PD라는 걸 마치 알렸듯이 그렇지. 제가 문화재단에 하는 일을 알리고 시민들이 정말 문화 향유권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또 예술가들이 좀 더 지원받아서 활기차게 작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아주 그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제가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학교에 계신 거는 후학을 양성하고 어떤 인재 특히 문화적 끼를 심어주는 그런 아주 참 의미 있는 소중한 일인데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방송국을 3곳 이렇게 거치셨습니다만 뭐 불가피하게 시청률 의식해야 되고 상업성 의식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획자였다면 이제는 그런 거 떠나서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재밌게 그걸 고민하시는 자리에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행복이라는 건요. 저는 내가 행복한 것은 행복의 2분의 1에 불과한 거죠. 상대방이 행복해야 일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치적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행복한 것을 제가 더다이즘이라고 하는 그걸 제 경영 철학으로 더다이즘? 그러니까 다다이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술의 그렇죠. 교시 이렇게 불려지는. 저는 더다이즘이 뭐냐면 더 새롭게 하고 다 즐겁게 하자. 더 새롭고 다 즐겁게 합친 더다이즘.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금수저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저는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경쟁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이 성적순 아니잖아요. 지금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한 게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정말 개혁이 일어나려면 대반성이 있어야 된다. 대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진 자, 이왕 누린 자, 기득권자, 배운 자들이 자기가 가진 걸 좀 나눠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더보다는 다에 신경 쓰자 이거죠. 더 잘 사는 것보다는 다 잘 사는 걸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 그래서 그게 더다이즘이죠. 그걸 우리 하자. 그래서 소외된 곳이 없는 곳. 본인이 만든 제가 만든 거예요. 더다이즘? 그래서 제가 그거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문화재단 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쓰신 것들을 제가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면서 새롭게 또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더다이즘이 있고 그다음이 문화 PD 1000명 양성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게 임진왜란 전후잖아요. 그때 10만 양병설을 이 선생님이 제안하셨죠. 근데 저는 뭐 10만까지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PD라는 아까 선생님께서 PD란 뭐 하는 겁니까? 기획자인데 기획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정의는 기쁨을 주는 계획자예요. 기쁨을 주는 계획.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분명히 그 매개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물론 우리 EBS 이 초대석도 누군가 정관용 선생님 같은 이런 진행의 아주 그 권위자를 모셔서 그 어떤 이슈별로 어떤 분들을 모셔서 얘기함으로써 세상의 지금 흐름이 어떤가를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게 기획의 의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그 정말 앞서가는 예술가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어떤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게 문화재단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 사실은 우리 직원이 뭐 약 200명 되지만 정말 행정적인 일도 많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발벗고 나서고 싶은 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심사는 해서 그분들에게 문화 PD, 그 이름은 좀 바뀔 겁니다, 아마. 문화 PD라고 그대로 할지 아니면 뭐 앞에 다른 이름이 붙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PD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미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지원도 하고?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누구나 응모할 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뭐 공부 때문에 어렵겠지만 대학생 정도면 얼마든지 응모할 수 있고요. 제 친구가 지금 60대 친구가 있는데 시간은 많고 열정은 있다. 그런 친구들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기획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같은 걸 바라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요 다음 질문이 미리 건너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문화철도라는 걸 제가 이제 기획을 하는데 지하철 제가 주로 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지하철을 타면 뭐 요즘 보면은 뭐 스크린 도어에 이렇게 시민들의 시도 써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하철을 훨씬 더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밴드가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하철 역사에서 그런 거는 가끔씩 있습니다.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보면은 그냥 산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기획적으로. 그렇죠. 그런 걸 누가 기획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문화 PD죠. 그럼 그런 기획서를 보면 그렇죠. 일정 정도 심사를 거치면 당연하죠.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후원해 기획한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지원금 드릴 수 있고요. 지원금도 주고 그렇죠. 또 직접 연주할 사람 연결도 시켜주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한 문화철도는 이미 우리가 이제 기획을 지금 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도서관에 사서로 계시는 분이 지금 사서라고 말씀하는지 뭐 문헌정보사라고 그런 분들 중에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그거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기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면 보고만 받으면 안 되죠. 대면해서 서로 이제 면접을 해서 이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내가 어디 시장의 상인이다. 네. 그럼 우리 시장에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기획서 들고 와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관악경찰서에 근무하는 어떤 그 경찰관인데 PD 마인드를 가지신 거예요. 경찰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유치원 교사분들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호스피스 분들 중에도 진짜 그 문화 PD 하실 수 있죠. 다양합니다, 이제 정말.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기획을 해내는 시민 문화 기획자. 그렇죠. 그래서 가장 1000명, 일단 1000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할 때 달이 하나이지만 1000개의 강을 비춘다는 뜻인데 그 천이 진짜 천이 아니고 많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 1000명의 PD라는 건 상징적 이미지 999명이니까 이제 당신이 마지막입니다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문화 기획자가 되어서 정말 도시가 즐겁고 좋습니다. 활기차고 막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좀 뭐 예고까지 하신 문화철도 999? 문화철도 2017. 왜냐면 2017년이니까. 아니, 은하철도 999. 그거를 패러디한 건데, 은하라는 말하고 문화라는 말이 듣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하철도, 문화철도. 그건 뭡니까? 문화철도 2017. 2017은 서울 시내 지하철이 거의 500개, 600개가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경복궁역 7번 출구로 주로 나오고요. 시청역으로 나오면 3번 출구로 나오고 광화문역으로 나오면 1번 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마다 그 역의
특색이 있어요,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이 바로 나와요. 1번 출구로 나오면. 그러면 거기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9월 말 10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바로 축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네. 올가을은 문화철도 2017. 2017로 갑니다. 그럼 서울 곳곳의 지하철역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축제가 벌어진다. 네.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지적해 주신 분이 제가 이런 말도 썼어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선망도 하지만 한번 직접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좀 같이 그렇죠. 시민들과 어울려서 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하철역을 타면 거기서 공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6호선 무슨 역을 매치에 타면 방탄소년단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트와이스가 공연을 하고 그리고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왕십리 59년 왕십리니까 왕십리역에서 공연해라. 그렇게 그죠? 만약에 다 재능 기부 받아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건 전부 무료로 재능 기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니까 이수만 우리 대표님 또 양현석 대표님 박진영 씨 그죠? 동참해라.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씨 다 동참하십시오. 제가 다 찾아갈 거예요.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 예를 들면 녹사평역에서는 미군들을 위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요. 녹사평역은 엄청 크거든요. 지금 가을 그 축제 기획이 그냥 착착착착 나오는군요. 이태원에는 홍석천 씨한테 부탁해서 거기에 좀 우리 뭐 소수자분들을 위한 뭐 그런 또 프로그램을 좀 만든다고 할지 뭐 조용필 씨한테는 예를 들면 조용필 씨가 서울 노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시청역 앞에서 정말 정말 콘서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태지 씨한테도 부탁해서 또 뭐 할 수도 있고 조수민 씨한테도 부탁하고. 이거 다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뭐 87점 맞을 수도 있고요. 가을 축제 이름이 이제 문화철도 2017로 바뀐다. 네. 그리고 또 서울문화전에서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 창작 지원. 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일단 잠실 창작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은요, 한 군데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특히 잠실은 그 장애예술가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예술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직접 기거하시면서. 기거까지? 그럼요. 예. 기거, 레지던스. 예. 네. 그런 것이 작은 이제 하나의 그 미랄이라면 저는 지금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열정과 그 어떤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가져서 우선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한달지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지원하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네, 한자는 다르죠. 네. 지원.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보니까 시민들이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꼼꼼히 볼 게 많네요.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물론 저에게 지금 필요한 덕목은 이제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말씀하신 거 다 실천해야 되는데 제 임기가 이제 3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 지났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다가 조금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한 번 더 눈 감아 주시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끝날 시간인데 네. 우리 주철한 대표를 소개하면서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짧게 그냥 제가 소개할게요. 네. 작곡도 하시고 자작곡으로 음반도 내셨던 분이고 음반을 2개 냈습니다. 2장. 네. 잘 팔리진 않았죠. 애초에 팔려고 만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생활문화, 생활예술이에요. 제가 음반을 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조용필 씨에게 도전하려고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재능이 있으시고 책도 15권을 쓰셨고 부끄럽습니다. 이쯤 하면 뭐 웬만한 건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자랑 위주로 좀 흘러갔는데요. 이제 저는 저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부럽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글을 잘 써서 책을 15권 낸 거 아니고 뭐 음악을 뭐 잘 만들어서 음반 2개 낸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할 때 모두 박수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비아냥과 많은 손가락질과 많은 그 정말 좀 뒷공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의치 않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깡이 있으신 거죠? 깡이 있어요, 저는. 겉보기가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철한 대표의 인생 좌우명이 네. 재미있게 살고 의미있게 죽자. 맞습니다. 재미있게 살고 계신 거는 오늘 다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의미있게 죽자는 건 무슨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은 나눗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재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능은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경험, 물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죠. 저는 밝은 면은 밝은 면대로, 어두운 면은 어두운 면대로 해서 좀 젊은이들에게,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낙오하고 있습니까? 지금 낙오하는 사람도 많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좀 약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가 잘해야지 이렇게 야단칠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공감, 연민, 그런 좀 것이 좀 시대에 많이 만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에 앞장서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의미 있게 죽는 거에 제가 이제 죽을 때 그때 돈을 좀 더 모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나눌 걸. 맞아요. 이렇게. 그때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죽는다는, 의미 있게 죽자 할 때 죽자라면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는요,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납골당 가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 속으로. 그래서 어떤 후배나 제자나 낯선 젊은이, 그런 소외된 사람이 제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을 때 조그맣게 나지 않겠습니까? 왕년의 PD 사망 이렇게 났을 때 이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게 의미 있는 죽음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오늘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읽어야겠다. 이분이 만든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사실. 기억 속에 남는 거죠.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야심차게 밝히신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꼭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철한 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도 그걸 바라고, 말씀하신 그런 나누는 삶, 또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꿈과 끼와 깡으로 똘똘 뭉친 우리 주철한 대표,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방송 중에 이름 거론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수만, 양현석, 또 박진영, 조용필, 김홍국, 서태지, 뭐 이런 분들 가을 축제에 나오시는지 제가 꼭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